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졌던 독립투사들의 삶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하는 일은 후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독립군들이 있네요. 네. 아유, 감자 같은 거 먹어가면서. 먹어가면서 예. 먹거리가 없어서. 먹거리가 없으셔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서라도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만주벌판에서 항전을 벌였던 독립군들. 여기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 직접 참가하셔서 네. 예, 굉장히 그때 대승을 거두셨다고. 아우, 참 존경하는 분들은 다 여기 계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전국이 살아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외할아버님이신 지청천 장군이십니다. 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조선인 중 한 명인 지청천 장군. 일본군을 탈출해 서간도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되었지요. 네, 아유, 훗날 광복군 총사령관이 된 그에겐 자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하하니 자료 또 왔어요. 광복군 전립선식 사진입니다. 예, 아우 진짜 잘 보이네요. 아주 잘 보이네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네, 저- 최초의 네. 광복군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여군. 이분이 저희 외할아버님이세요. 근데 같은 프레임 안에 있는 네, 두 네, 분의 네, 네. 사진이구만요. 1940년 임시정부 산하에 광복군이 창설되자 곧바로 입대해 여군이 되었다는 지보경 지사. 외할아버님이 전혀 반대를 안 하시고, 오호. 예, 그냥 너도 그냥 우리 조선의 잔다르크가 되어거라 그러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대요. 좋은 딸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 이렇게 남매의 인상이. 네. 여군들의 훈련은 어땠을까요? 뭐 차별이 없네 여기는. 남성분들한테 안 되지기 위해서 엄청 더 악착같이 하셨다고. 지청천 장군이 탈출한 이후 일제 감시에 시달리다 못해 만주로 간 가족들. 이국 땅에서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궁핍하고 고단했습니다. 배고픔과의 싸움은 일상이었죠. 옛날에 어머님이 만주에서 없이 사실 때 잡술 게 없으셔가지고 썩은 조를 구하셔가지고 식사 끼니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조금이라도 더 나눠 먹기 위해서 죽으로 해서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썩은 조는 중국인 농부들이 들약에 버린 것들이었죠. 조밥 좀 해볼까? 네. 없으셔서 못 드셨다는 조밥. 목숨만 부지해도 다행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옛날에 사진을 봐도 그렇고 엄마가 많이 부셨어, 그치? 네. 살찌신 것보다 난 부셨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뭐 거기서 뭘 제대로 못 잡숫고 반찬도 없으시고, 그치? 그렇죠. 반찬 없이 소금에 소금에 그냥 반찬이다 찍어서 잡수시고. 그러시고. 장질부사가 장질부사. 지금 우리 안티쿠스, 장티쿠스라고 네, 하지. 맞아요. 그때는 잘 고치시도 못하고 네. 근데 워낙에 못 드시니까 이렇게 영양 실조하고 겹치셨던 것 같아. 그래서 회복이 잘 안 되셔서 사경을 헤매신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전에 뵀을 때도 보면 되게 이렇게 왜소하시고 굶는 날이 허다했었답니다. 그런데도
굶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군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끼리도 그러면 내가 어려우면 저쪽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내가 없는 티를 안 내면 안 되니까 그 빈 솥에다가 물을 끓이시는데 바깥으로 연기가 새어 나가야만 아, 저 집에 뭐라도 해 먹는구나. 다 어려운 사정인데 우리 어려운 걸 굳이 알려야 되겠냐. 그냥 우리는 물이라도 끓이고 연기라도 떼어서 우리가 뭐라도 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와, 냄새는 좋다. 조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색깔은 예쁜데. 조 한 마리를 빌려 먹고 갚지 못하면 중국인들에게 딸을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국 땅. 나라 없는 서름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별미를 먹을 만한 것 같은데요. 이걸 상시로 상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성금을 내고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동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동포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군과 그 가족 그리고 조선인들은 조밥을 먹으며 더욱 독립의 의지를 다졌답니다. 어머니 지복용 지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만주 사변에 그 일본 폐장면들이 이제 독립군 가족이라든가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서 저기 할까봐 다 피난을 가시라 그랬대요. 산속으로. 만주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만주사변. 독립군 가족과 조선인들은 참혹한 학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먹을 거 없으니까 옥수수를 쪄갖고 가셨는데 근데 옥수수가 쉬었대요. 어머니 잡술 게 없으니까 그거를 흐르는 계곡물에 그냥 씻어가지고 드셨는데도 아무 탈이 없으셨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신옥수수를 드셨다는데 우리는 그러게요. 그래도 맛있게 한번 우리는 쪄먹어보자. 별식으로 네, 어머니 생각하면서 네. 끝없는 도피와 유랑은 독립군과 그 가족들에게 삶 그 자체였죠. 이청천 장군께서 만주에 망명하신 다음에 여러 곳을 전전하셨거든요. 이게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하기보다는 상황이 바뀌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고 그러면은 가장이 옮기면은 가족들도 다 따라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하신 거죠. 10대권씩 막 옮기셨죠. 계속 어렸을 때는 계속 떠도는 생활을 하신 거죠. 1932년 4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상하이 점령을 자축하는 일제를 향해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의거로 또 다른 유란이 시작됐죠. 일제의 탄압이 거세져 독립군은 임시정부와 함께 중국 각지를 떠도는데요. 수년에 걸친 피난살이 한 끼 한 끼를 때우는 게 전쟁이었답니다. 지금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먹던 음식을 재현한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사실은 괴로운 추억인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독립을 향한 의지는 꺾지 못했답니다.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드셨을 것 같은 총유병이라는
그 음식을 우리식으로 약간 변형하셔가지고 중국 말이식 만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일 때면 어머니가 자주 해주었던 음식입니다. 고기도 그때 당시에 드시는 거예요? 드셨겠어요? 잘 안 드셨겠죠? 근데 이제 그 저희들 먹게 해주시려고 아마 중국에서는 고기보다는 이 파를 많이 이용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유병의 유래가 원래 파가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못 먹고 자란 아픔 탓인지 어머니는 만두 하나 해도 영양을 꽉 채워주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저 결혼해서 와서 어머님이 이제 이거를 만들어 주셨는데 처음엔 충격이었죠. 새로운 만두니까. 반죽을 넓게 편 뒤 그 위에 소를 한꺼번에 올리는 어머니의 만두. 한 번에 많은 양을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대륙식 같죠?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더 컸어요. 한 1.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을 게 생기면 늘 나누어 먹던 독립군 가족들의 음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따로 배우실 기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만주에서는 워낙 어렵게 살았고 당신의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그냥 견눈질로 보고 배운 상태에서 해방 이후에 그걸 갖다가 다시 재현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복용 지사의 어머니 윤용자 씨는 심지가 굳은 여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외놈 교육을 시킬 수 없다며 자식 셋을 데리고 만주로 갔습니다. 독립운동하는 남편 대신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가며 자식 셋을 홀로 키웠습니다. 자식들을 올곧은 조선인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그녀에겐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복용 지사에게도 당신만의 독립운동이 있었죠. 광복군 제3지대 손님들을 초대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큰 도미를 사다가 칼집을 넣어서 혼자 타닥타닥 해서 내놓으시더라고요. 쫓기는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그런 것들이 많이 배어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복용 지사는 최초의 여성 광복군. 1940년 9월 충칭에 도착한 임시정부는 마침내 정규 군대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지복용 지사는 나라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 군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광복군 동료들과 결기를 다지며 먹었던 음식. 양쯔강이 흐르는 충칭에선 민물고기 구하기가 쉬웠답니다. 당시 광복군의 숫자가 얼마 안 돼서 광복군의 최대 현안이 광복군을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광복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병력 확보를 위해 지복용 지사를 비롯한 광복군은 중일전쟁의 최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선과 인근의 일제 점령지에 한인 청년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죠. 지복용 지사는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군대를 모으고 조선 독립을 알리는
임무를 수행했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공작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아마도 그 좁쌀죽이나 아니면 개떡 같은 거 한두 개 정도로 연명하지 네. 않으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건강을 해치셔가지고 진짜 결핵에 걸리고 못 먹어서 결핵에 걸리신 거죠. 헌신적인 모집 활동으로 1년 만에 신병 300여 명을 모은 광복군. 지보경 지사는 지청청 장군의 딸에서 강인한 독립투사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그때 안타깝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무후선열. 네. 국립묘지 가면은 어머니 펑펑 통곡하시던 그 생각이 나. 저희 어머니의 선배 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후손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무후선열이라 그러거든요. 해방의 날도 못 보고 후손도 없고 그 어머니 같은 분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잊혀진 선열들이 되니까. 그 말씀 많이 하셨어. 어머니는 아직도 자식들의 삶을 이끄는 등대랍니다.